네,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이틀째입니다. 전국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탄핵 의결서 헌법재판소로 전달이 됐고요.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. 일련의 사항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예, 일단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이 헌법재판소 신속하게 네. 이 사건 번호 2024 헌납 8이라고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관점 중에 하나,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형사소송과 동시 진행이 가능할까 이런 또 변수가 또 있거든요. 이 헌법재판소의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보면요. 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. 현재 이 민변이나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까? 만약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는 이 헌법재판소의 이 관련 조항은 이 정지할 수 있다. 즉 이 의무 조항이 아니고 네.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이 중대성과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.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심판 최장 180일인데 박근혜 네. 전 대통령 당시에는 91일 만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재 6명인데요. 추가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요. 이 부분은 국회 추천입니다. 현재 국회에서 이 국회 몫의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. 이미 국회 인사청문 특위 이 위원회 이 위원들 구성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. 이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제 선임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위원,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이 의원을 간사로 해서 7명의 의원이 이 인사청문 이 특위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. 국회에서는 24일까지 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기로 좀 이제 계획이 된 상황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헌재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중인데 방금 이제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. 사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고위 공무원이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을 이제 파면하는 그 절차이고요.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 형사적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어떤 그 처리 과정입니다.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법에서 국회는 수사 기능이 없으므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헌법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중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 위법과 위헌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목격했던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요. 예, 아무래도 이 사안의 중대성과 네. 이 심각성을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. 네.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 같은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놓을 논리이기 때문입니다. 법적으로는 어떠한 네. 대응 방향을 좀 잡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?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입장을 보면은 이